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마이리틀 히어로 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그야말로 LA 현장에서 콘서트를 제대로 직관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치 임영님과 함께 음악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안방 1열 최고의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임영님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감동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가슴 벅참을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네요. 특히 마지막 모래알갱이까지 최초로 공개되어서 밤새 임영님 노래를 듣고 또 듣느라 밤잠 설치신 팬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안방에서 즐겼던 LA 콘서트의 감동의 순간 자세히 리뷰해보고 그 밖에 다양한 팬들의 반응과 임영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시청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시청률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임영웅 LA 입성 신곡 뮤직비디오 공개, 동시간대 1위, 토요일 예능 2위, 미친 시청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극찬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임영웅님이 진가를 입증해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언론에서도 임영웅님은 신곡 모래알갱이와 LA 돌비 시어터 입성기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시청률 요정 면모를 입증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이날 방송된 마이리틀 히어로는 시청률 6.3%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 시청률은 지난번 마이리틀 히어로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라며 임영님의 신곡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1위는 KBS 주말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로 19%를 차지했고 2위는 SBS 금토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로 14.1%, 그리고 3위는 부르의 명곡으로 6.8%인데 임영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는 6.3%를 차지하며 동시간대 1위, 전체 예능 중에는 2위를 차지한 수치라고 보도해 주었네요. 실제로 지상파를 넘어 종편까지 살펴보면 MBN의 속프리쇼 동치미는 종편 2위인데 3.4%이며 강적들은 3.3%, 그리고 세계로 가는 한국인의 식판, 아는 형님, 스타다큐 모두 2%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죠. 결국 임영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낭만 닥터, 닥터 차정숙, 그리고 부르의 명곡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정 시청자들이 있으며 막판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드라마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결국 임영웅의 마이리틀 히어로는 다큐멘터리성 예능 방송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청률을 보여주며 오직 임영웅이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시청률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여러 언론에서도 임영웅의 이러한 시청률 견인 효과를 극찬하고 있는데요. 영화에 이어 예능도 임영웅이 살린다면서 동시간대 SBS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JTBC 아는 형님 등 인기 프로그램들이 방송됨에도 임영웅의 파워는 굴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앞서 침체된 영화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이제는 방송사 예능까지 살리며 그야말로 방송가의 심폐소생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마이리틀 히어로 관련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가 역대급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3일 마이리틀 히어로 방송 직후 임영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는 4일 오후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경치와 현장감 넘치는 파도 소리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그야말로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임영님 뮤직비디오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한편 신곡에 대한 만평 기사도 인상적인데요. 라운뉴스에서는 임영웅이 모래알갱이를 설명해 주었는데 손 안에 있는 모래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임영웅이 마이크를 들고 모래 속에서 나오며 영웅이 돌아왔다는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성으로 돌아온 모래알갱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번 임영웅의 신곡에 대한 관심을 언급해 주었네요. I am Hero in LA 콘서트 당일 돌비 시어터 공연장 앞은 하늘색 물결이 장관을 이뤘는데요. 마치 제 자신이 현장에 직접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네요. 임영님의 국내 콘서트장을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이번 마이리틀 히어로의 임영님의 콘서트 장면을 보니 그날의 감성과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색 복장을 입은 팬들의 인터뷰도 들어보니 정말 옆에서 만났던 분 같은 친근함도 느껴졌는데요.
실제로 임영웅이 미국 최대 규모의 공연장 중 하나인 돌비 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 계기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객들을 보면 테네시주, 일리노이주, 오클라호마, 시애틀, LA, 포틀랜드주 등 다양한 곳에서 오셨고, 올해 칠순잔치 대신 임영웅 콘서트를 보러 안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칠순을 임영웅과 함께 한다니 부러우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임영웅님도 본인으로 인해 그동안 못 해본 것 해보실 수 있게끔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객들을 둘러보며 임영웅님은 언제나 힘이 되는 팬분들의 응원을 지켜보고 감동이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노력해야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연 전에는 밥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너무 배불러도 안 되고 배고파도 안 되고 적당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더 먹고 싶었지만 호흡이 잘 안 돼서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죠. 그러면서 콘서트 때에는 자연스럽게 5kg 정도 빠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74kg인데 콘서트 때가 되면 60kg대가 된다고 하네요. 많은 팬분들은 임영웅님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팬들을 위하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임영웅님의 건강도 잘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언젠가 커뮤니티에 임영웅님의 떡볶이 광고를 제안하며 그 광고하면 엄마가 시켜줄 것이라는 글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임영웅님도 이 글을 보고 재미있는 농담을 했죠. 임영웅 씨라고 해서 안 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임영웅님의 재치 있는 입담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날은 작은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채웠는데요. 국물까지 마시면서 추임새를 넣었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가습기 있는 방에서 보컬 트레이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새로운 던지기 발성을 길게 하고 늘 하던 대로 도화와 도화와를 반복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왠지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임영웅님은 목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것 같네요. 일찍 도착한 관객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응원 문구를 정리하고 콘서트를 기다렸는데요. 임영웅님은 헤어, 메이크업, 코디를 하면서 콘서트 준비를 해주었죠. 공연 직전 흰옷 입은 임영웅님이 짜장라면 한 입을 달라고 했는데 옷에 튀길까봐 조심 또 조심하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드디어 3,500명의 관객이 객석을 채우고 하늘색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가운데 임영웅님이 인이어를 꽂고 무대로 향했는데요. 바로 직전 물을 마시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하늘색 응원봉이 빛나며 막이 오르고 임영웅님이 등장했죠. 임영웅님은 콘서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했는데요. 오프닝 함성 소리,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전했네요. 흰색 깔끔한 정장과 흰색 구두를 신은 임영웅님은 여유롭고 미소 띈 얼굴로 등장해서 진심으로 무대를 즐기는 느낌으로 로봇춤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보금자리를 불렀는데요. 축제의 현장인 듯 첫 곡부터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보금자리 맨 끝 가사는 이번에도 개사를 해서 영웅시대만 있으면 되라고 불렀고 결국 콘서트장 지붕을 뚫어버리는 듯한 오프닝이 되었죠. 임영웅님의 정식 인사가 있었고 LA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다며 많이 보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해외 공연이라 걱정도 기대도 많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 전 콘서트와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었다면서 내성적이라 우리 관객분들의 눈을 못 보겠다고 하더니 공연을 하면서 천천히 한 발자국씩 다가가겠다고 했죠. 오늘은 런던보이가 아니라 LA보이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귀여움과 애교를 담아서 권행 인사를 했는데 팬들의 즉흥적인 요청에도 자연스럽게 응대를 잘해주었습니다. 5초 동안 카메라를 향해 아련한 눈빛을 발사하고 아이 컨택을 했는데 정말 쑥스러워했죠. 이때 객석에서 사랑한다, 잘생겼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고 캐나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임영웅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팬분들도 임영웅님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이어서 임영웅님의 이름을 알렸던 경연 프로그램의 대표 노래 보랏빛 엽서를 불렀는데 오랜만이라 준비하면서 설렜다고 하네요. 오디션 당시보다 더 젊어지고 예뻐진 미모, 감출 수 없는 우월한 기럭지,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얼굴로 한음한음 공들여 부르니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관객석을 바라보는 임영웅님 스스로도 감개무량해 보였습니다. 임영웅님은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연대회 때의 모습을 준비했다면서 머리를 짧게 자른 것도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냐고 물어보고 다양한 노래 제목을 말하자 듣고 싶은 곡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았으니까 들으시라고 유머러스하게 말하기도 했네요. 애프터 라이크 요청이 들어오자 임영님은 몸친데 보여드리겠다면서 댄서들과 몸풀기를 보여주었고 손모아 파이팅을 한 뒤 디테일이 살아있는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춤선도 유려하고 화려한 골반춤하며 이제는 여러 번 봤더니 원곡 가수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댄스를 즐기며 여유롭게 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연습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자 임영님은 춤이 진짜 쉬운 것이 아니라면서 너무나 꼴보기 싫은 것은 아니죠 라고 물어보더니 미국까지 왔으니 팝도 부른다며 본인이 좋아하는 마이크 부블레 형님 곡을 골랐다고 전했습니다. 방구석 1열에서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임영님의 미국 공연을 눈앞에서 감상하니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시청하게 되었네요. 임영님은 분위기를 띄울 신나는 비트의 노래가 한 번쯤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처음으로 무대에서 모자를 써본다고 했는데요. 모자 정중앙에 LA라고 크게 새겨진 모자를 쓰고 힙한 스타일로 무장을 하고 겉에는 한국식 파란색 도포를 입고 나왔는데요. 힙합의 본고장에 왔다면 힙하게 한다며 모자와 목걸이, 컬러풀한 신발까지 완벽하게 힙합 버전으로 바꾸어서 나왔습니다. 아비앙또 무비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점퍼 차림의 힙한 바지를 입었는데 20대 청년으로 대변신했고 노래도 한국에서 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힙합 퓨전 버전으로 전했는데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었네요. 임영님은 너무나 날라리 같지 않았냐며 팝송을 부를 거라고 했는데 모자가 얼굴을 너무나 가려서 팬분들이 모자를 좀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컨셉을 유지해야 된다며 모자를 내리고 불렀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추가해서 히어로 EDM 리믹스 버전까지 불렀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뛰시면 안 된다며 손으로만 하라고 멘트를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자상한 임다정 선생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임영님은 다음 앨범에서는 이러한 신나는 노래를 많이 해서 콘서트에서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면서 다음 정규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내년일지 후년이 될지 계속 곡은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릎 운동 많이 해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한편 무대에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임영님은 객석이 잘 안 보인다며 조명을 좀 줄여달라고 전했는데요. 객석의 팬분들을 한 분 한 분 눈에 담았습니다. 콘서트에서 임영님의 마음을 가장 올리는 구간이라고 했는데요. 가사를 통해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관객들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아버지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큰 무대에 혼자 앉아 있지만 무대를 꽉 채웠고 오롯이 임영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담담하게 불러서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무언가가 와닿는 그런 노래가 되어주었네요. 이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는데 기타 반주 하나로도 이렇게 풍성하게 느낌을 전하는 매력이 있는 노래였는데요.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눈을 마주보고 서로 대화하고 위로받는 느낌의 노래,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먹먹함이 전해오는 노래였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LA 공연이었다는 생각이 들며 임영님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승승장구를 다시 한번 기원하게 됐네요.